2023년 소설가들이 뽑은 우리나라 소설 1위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권여선 소설가의 각각의 계절이라는 소설집인데요. 오늘은 그 책이 어떤 면에서 많은 동료 소설가들을 감동 또는 매혹시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2023년,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3년 소설가들이 뽑은 한국 소설 1위에 랭크된 소설입니다. 바로 소설가 권여선의 각각의 계절인데요. 이 책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편들이 묶여 있는데 이 책에는 총 7편의 기존 문학지에 발표되었던 글들이 모아 있어요. 이 책은 586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대의 감성이 진하게 담겨 있는, 그 시대의 감성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권여선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책을 보면 과거의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던 그런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제일 앞에 들어있는 사슴벌레식 문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슴벌레식 문답. 이 이야기는 정원이라는 사람의 20주기 추모 모임을 위한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되어서야 나오지만 정원은 연극을 했는데 우울증인지 주변의 배신인지 아니면 연극계의 어려운 상황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살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정원의 20주기 추모 모임에 경애와 부영은 초대했던 대화방에서 아무런 말이 없거나 심지어 슬그머니 대화방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20주기 추모 모임에는 소설의 화자인 준희만 다른 친구들을 만나 이들의 소식을 접할 뿐입니다. 특히 경애는 모 대학의 교수인데 최근 법이나 움직임 속에서 자리를 보존하느라 바쁘고 게다가 무슨 법사의 사상에 경도되고 무슨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한참 동안 약 30년 전 대학교 1학년 화자 준희의 말에 따르면 새끼오리 친구들인 이들과의 생활에 대한 회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사람은 각기 성격과 기질이 달랐습니다. 급작스러운 광기나 충동에 몸을 맡기며 열정적으로 자윤이, 해방이니 하는 노래를 잘 부르던 정원. 정원은 사대 출신으로 교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때려치우고는 연극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정원과 함께 방을 쓰던 사람은 부영인데 그녀는 언니스러운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자유로운 영혼인 정원을 감싸면서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화자 준희와 같이 방을 쓰던 경애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인내하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준희, 내가 보기에는 그녀는 나쁜 짓을 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일 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인정할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 나는 늘 각종 사람들과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주절거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같은 하숙집에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함께하면서 가까워집니다. 계속 회상과 현재의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소설의 제목인 사슴벌레식 문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곧 나오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3학년이 되기 직전에 함께 강촌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한탄을 하던 경애는 밤에도 잠을 한숨 못 자고 강변을 하염없이 돌아다녔고 부영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한 마리 커다란 사슴벌레가 있었는데요. 숙소 주인에게 이렇게 커다란 사슴벌레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정원이 묻자 주인은 대답합니다. 어디로든 들어와.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사슴벌레식 문답. 저는 사슴벌레식 문답이 무엇인지 처음에 제목을 보면서도 한참 동안 갸우뚱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벌레를 대변하는 듯한 그 말에 나는 실로 감탄했다. 너 어디로 들어와? 물으면 어디로든 들어와. 대답하는 사슴벌레의 의젓한 말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치 가부좌라도 튼 듯한 점잖은 자세로. 그런데 나의 상상과 달리 정원의 말에 따르면 방에 있는 사슴벌레는 몸이 뒤집힌 채 계속 버둥거리며 빠른 속도로 움직여 다녔다고 했다. 약을 쳐서 그랬나 봐. 정원이 사슴벌레에 빙의된 듯
양 손가락을 바르르 떨며 말했다. 그렇다면 하고 내가 말했다. 사슴벌레 등에 작은 휴지를 대고 양쪽 다리에 빗자루 쌀이를 몇 개씩 매달아 너 대신 청소를 시켰으면 어땠을까? 정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나 어떻게든 그렇게 잔인해. 정원이 씩 웃으며 해보자는 건가? 했고 우리는 해보았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이든 살아.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강철은 어떻게든 단련돼. 너는 왜 연극이 하고 싶어? 나는 왜든 연극이 하고 싶어. 너는 어떤 소설을 쓸 거야? 나는 어떤 소설이든 쓸 거야. 정원과 나는 이런 대화법을 의젓한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뒤집힌 채 버둥거리며 빙빙 도는 구슬픈 사슴벌레의 모습은 살짝 괄호에 넣어두고 저 흐르는 강처럼 의연한 사슴벌레의 말투만을 물려받기로 말이다. 준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부영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부영의 남편이었던 곽두진이 감옥에 있을 때였죠.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건 경혜가 곽두진과 함께했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경찰에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경혜는 그날 강촌의 4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날 추측컨대 잠을 자지 못하면서 북에 가는 것을 고민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곽두진과 함께 북한에 다녀왔죠. 일본계 조총련과의 접촉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잡혔을 때 경혜는 경찰 측에 자신만을 빼준다고 했는지 몰라도 곽두진이 수령에게 교시를 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은 그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 곽두진의 아내인 부영은 이후에 경혜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너도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경혜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부영의 전화를 매번 받으면서 나는 팩트를 이야기했어 라면서 진술을 번복해주지 않았죠. 그 결과 부영의 남편 곽두진은 8년 동안 실형을 살게 됩니다. 경혜는 거꾸로 대학 교수가 되고 법사를 만나러 다니고 포럼에 발표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의젓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던 사슴벌레식 문답. 그러나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문답은 참으로 잔인하고 차갑고 무서운 대꾸 방식입니다. 준희는 심지어 당시의 사슴벌레식 문답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너는 왜 연극이 하고 싶어? 내가 물었을 때 정원은 나는 왜든 연극이 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어쩌면 나는 사슴벌레식 문답에 대해 심오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디로 들어와 물으면 어디로든 들어와 말하는 사슴벌레의 대답이 나는 상대에게 구구절절한 과정이나 절차를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의젓한 방어의 멘트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문답 속에는 내가 읽어내지 못한 무서운 뉘앙스가 숨어 있었던 것 같다. 경혜는 그렇다 치고 부영이는 왜 내 전화도 받지 않는 거니? 내가 묻는다. 부영이는 왜든 네 전화도 받지 않아. 정원이 답한다. 어떻게 네 추모 모임에도 안 오니? 어떻게든 내 추모 모임에도 안 와. 부영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부영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됐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언제부터든 이렇게 됐어. 이유가 뭐든 과정이 어떻든 시기가 언제든 우리는 이렇게 됐어. 30년 동안 갖은 수를 써서 이렇게 되었어. 뭐 어쩔 건데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아, 어디로 들어와 물으면 어디로든 들어와 대답하는 사슴벌레 말 속에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어디로든 들어왔다 어쩔래 하는 식의 무서운 강요와 칼 같은 차단이 숨어 있었다. 어떤 필연이든 아무리 가슴 아픈 필연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직면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잔인한 감명이 든이라는 한 글자 속에 쐐기처럼 박혀 있었다. 부영의 남편인 곽두진은 8년형을 꽉 채워 삽니다. 그동안 부영은 계속 사법경찰들에게 감시를 받고 쫓겨다닙니다. 심지어 남편 면회 갈 때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붙습니다. 뭘 사러 나갈 때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 결국 부영은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더니만 어느 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합니다. 일주일 넘게 깨어나질 못합니다.
준이는 생각합니다. 경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묻다가 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자기 합리화란 타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지, 끝없이 뻗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준이는 말합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는 모순이라고. 자기가 도저히 합리화될 수 없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기제인 만큼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준이는 다시 사슴벌레식 문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슴벌레식 문답이란 의젓한 방어의 멘트도 윽박지르는 강요도 아닌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의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문을 외우듯 다시 사슴벌레식 문답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들어와? 물으면 어디로든 들어와. 대답하는 사슴벌레의 말은 의젓한 방어의 멘트도 아니고 어디로든 들어왔다 어쩔래 하고 윽박지르는 강요도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어디로든 들어는 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는지 특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빠져나갈 길도 없다는 막막한 절망의 표현인지도. 너 어떻게 이러냐? 네가 어떻게 이래? 나 어떻게든 이래. 내가 어떻게든 이래.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미안하지가 않아? 어떻게든 미안하지가 않아. 어떻게든 미안하지가 않다는 말은 미안할 방법이 없다는, 돌이킬 도리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나온 행로 속에 존재했던 불가해한 구멍, 그 뼈아픈 결락에 대한 무지와 무력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저보다는 조금 앞선 세대의 이야기로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2023년도에 읽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단지 운동권이었던 586 세대의 경험과 회한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경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만 함께 무언가를 지향하고 열광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저 시류에 따르기 위해서 혹은 그 집단에서 주목받고 주류가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진정 깊은 의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같은 결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도 하죠. 이 글은 단지 경찰의 조사 앞에 동지를 감싸느냐, 배신하느냐, 또는 사실을 이야기했느냐, 거짓을 이야기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젊은 시절 만났던 인연들 중에 어떻게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갈라져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안정적인 교사직을 뿌리치고 연극을 하겠다고 용기 있게 나섰지만 세상은 그의 열정과 용기를 받아안기에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경애는 그날 거짓 진술을 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지 혹은 미래의 영달을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교수가 되고 법사를 만나러 다니며 자신의 현실적인 이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영은 친구의 배신으로 감옥에 갇힌 남편을 기다리며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힘이 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경애에 대해서 용서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이 모두가 시스템 문제 때문이 아니겠냐며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희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허우적대다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 오늘 이 책에 들어있는 단 한 편의 단편을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어찌 보면 여기에 등장했던 네 사람이 또 각각의 계절을 대변하는 듯도 합니다. 이 책에는 이 사슴벌레식 문답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깊게 만들어주는 소설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 그리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래서 많은 동료 소설가들에게 이 책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만약에 2023년 한 권의 소설집을 꼽는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